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단 네스트 사이언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그리고 이제 테마는 내일 오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스트 사이언스가 지금 하락이 좀 크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급을 보시면 지금 내일 뭐 오전에도 올려드리겠지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좀 강한 편이에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하락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수급만 봤을 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 개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또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의 수급을 또 무시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큰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일봉에 대한 기준과 주봉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두 가지 조건에 있어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봉에 대한 기준 자 이거는 이 라인이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빠른 대응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 빠른 대응이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대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주봉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주봉의 기준, 일봉의 기준이다. 일봉의 기준이 먼저 빠졌을 때 정리를 할 것이다. 아니면 주봉의 기준이 빠졌을 때 우선수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정리할 것이다. 이런 그리고 두 가지가 동시에 밀리는 조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주봉상에서 자 기준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윗꼬리가 생기고 기준이 있는데 자 주봉 기준에 있는데 위에 지금 여기 밑으로 빠지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2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2만 원인 위치를 이탈을 하면서 주봉의 기준은 빠졌다 밑으로 밀렸다. 자 그런데 일봉상에서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이탈되는 것이. 그러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그냥 설정한 기준이에요. 이건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맞겠죠. 대부분 이 전 저점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빠른 대응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빠른 대응을 했더니 다음에 뭐 상한가 가더라. 이거는 대응 안 한 게 나은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하지만 일봉상의 기준이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른 대응이 정말 잘 된 거죠. 잘한 거죠. 그러면 2만 원대 주봉에서 기준이 잡혔었던 것이 어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력이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로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2만 원대에서 지금 이탈이 시작됐죠. 자 이후에 그쵸? 그럼 이 2만 원대와 일봉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또 하나의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제 기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갭이죠, 갭. 이렇게 이거 갭을 뚫고 올라가면 갭을 매꾸로 내려간다. 올라간다. 갭이 있는데 갭을 뚫고 내려오면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론상 이론으로 따졌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이 지표를 보면 일단은 이 지표와 또 상관없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 저점까지는 본다. 하지만 좀 너무 손실이 큰 하락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갭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얼마? 2만 원대예요. 그러면 지금 자 일봉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주봉에서 이 지표도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보면 여기 자 여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갭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위치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봉이 밀리는 자리.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손절이 일단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응에 대한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준에서 이탈되고 저항 생기고 돌파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해요. 그 밀린 것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이 나중에도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홀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못 올라오는 경우도. 그게 바로 집착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걸까요? 위치상 여기까지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탈되면 정리. 그러면 이 지표 기준을 제가 잡아놓고 본다라고 했던 이 지표가 일봉에서 주봉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일봉 기준, 주봉 기준 동시에 뚫으면 상승한다라는 내용.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어디? 이런 자리죠. 뭐 돌파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1년도에 뭐 돌파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동시에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선 상승.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동시에 내려오는 자리는 아직 없었다. 지금 보시면 없어요. 다 지금 일봉상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할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 좀 홀딩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실력이 아닌 이러한 지표를 보고서도 이렇게 좀 기준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하락에 대해서 볼 기준을 잡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디다? 갭이죠, 갭. 이 위치를 봐야 하는 이유가 뭐죠? 갭뿐만이 아니고 음봉이 쌓였던 자리에, 이렇게 음봉이 쌓였던 자리에서 전 저점을 찍고 돌려주는 자리. 그러면 갭에 대한 것과 전 저점을 지키는 것과 내려왔던 음봉을 강하게 뚫어주는 자리와 이런 것이 모두 일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그럼 여기까지도 볼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위치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외인이 강하게 들어온다 라고 해서 무조건 홀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여기 특히 여기에서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외인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크게 이렇게 들어올리면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 하십니다. 그래서 손절이 안 되고 계속 끌고 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러한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구간 여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쉬움이 남죠. 어떤 아쉬움? 이런 데서라도 손절을 할 걸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약 꺾이게 되면 어디에선가는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갭에 대한 것, 전저점에 대한 것, 강하게 밀었던 것, 돌파했던 것, 그죠? 이러한 위치에서 한번 체크는 분명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 전저점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왜? 큰 그림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이 위치가 밀린다? 큰 그림은 어떻게 또 하락이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거. 이거는 미리 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 갭에 대한 부분, 자, 여기는 일단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갭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기술적인 흐름 다른 거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왜 여기를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상승을 하고 자,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렇게 위로 올렸죠. 이 위치상.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렇게 올리고 나서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또 저항이 저는 생겼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자, 저는 이 초반에, 그러니까 2만 원대, 그러니까 주봉상의 뭐 지표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위에서 저는 아예 자, 여기에서 대략 자, 이 가격을 보면 한 2만 900원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뭐 2만 800원 2만 800원 정도가 되는데, 보시면 네, 여기죠. 여기 이 자리. 네. 이렇게 돌려주다가 저항받고 밀리는 자리죠. 그쵸? 이 자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봉에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자리에서요, 이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꼬리가 생겼잖아요. 이게 반등이 나와야 돼.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뚫고 올라가야지만이 상승 조건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서 밀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시는 분들 다 아십니다. 제가 이 그림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갭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전저점 이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승이 나와서 이 음봉의 크기만큼 양봉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상승 조건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차트를 뒤집어 볼게요. 차트를 뒤집어 보면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반대죠. 이게 양봉인 거죠.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상승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갭을 먹고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뒤집어 보니까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여기를 뚫고 가면 더 상승하겠네.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다? 뒤집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 밑으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다시 뒤집어 보면 이 위치가 또 강한 저항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런 식으로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뒤집은 겁니다. 차트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밑에, 자, 이제 차트를 제대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돌려야만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돌리되 이걸 다 먹지 못하고 밀리면 이땐 또 유용합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하나하나 봤을 때 실패했다. 그죠? 실패했고, 그리고 주봉에 대한 기준과 여기에 대한 기준. 그럼 뭐죠? 돌려주되 저항이 생기면 안 된다.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어서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끌어다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고, 돌려주되 저항이 생기면 안 된다. 내일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추가락이 나오면 이 자리 깨지느냐, 그리고 돌려줄 때 저항이 생기느냐, 이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감하게 정리하신다든지 매수하신다든지 그런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